안녕하세요, 윤석진입니다. 오늘은 그 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구온난화. 저 여기 서울구치소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 여기에 현수막 걸어놨는데 오늘 차를 안 갖고 와서 사다리를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정보관님하고 약속할 때는 내가 여기 올 땐 저거면은 뛴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뛰지는 못하고 그냥 도로 가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얘기가 아니고 지구 온난화예요. 오늘 되게 춥죠? 그래요. 추워요. 근데 이렇게 추운 게 왜 더 추워지는지 알아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이 있어요. 즉 북극의 얼음이 녹다 보니까 그 얼음이 그 찬물이 멀리까지 흘러내려오고 남극의 찬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멀리까지 오니까 겨울엔 추워요. 제트기류도 형성되고요. 그런데 여름엔 더 더워지죠. 근데 이게 이 원인이 지구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왜? 지구 안에서대로 열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건 맞아요. 지구가 우선 우리가 화석연료 떼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배출시키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물론 저는 전문 과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소행성이나 운석이 지구로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공기와 마찰해서 바로 불에 타죠. 타면서 완전히 녹아서 저거면은 운석이 안 남고, 물론 다 타서 완전히 소멸돼도 그 성분이 지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만큼 지구의 무게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던가요? 질량 보존의 원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열은 어때요? 열도 똑같죠. 근데 에너지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태양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구보다 훨씬 더 중력도 세고 주변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태양계를 돌고 있죠. 그 중심이 바로 태양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걸 실험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양동이에다가 물을 반쯤 담으세요. 그리고 그 물을 있는 힘껏 최대한으로 빠르게 돌려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모래를 넣어보면 이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서서히 가운데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점차로 가벼운 모래들이 계속 중심으로 모일 거예요. 그 중심이 바로 태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태양이 엄청난 소행성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다 라고 봐도 돼요. 우리는 이거를 뭘로 설명할까요? 블랙홀? 블랙홀은 마지막 정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태양이 태양계의 모든 것을 다 흡수했을 때.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에너지를 모읍니다. 주변에 있는 가벼운 것들을 끌어당겨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길 때까지요. 어쩌면 이 지상에 있는 기업체들도 비슷한 원리일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엄청난 힘이 모이면 저거는데 이 얘기는 이제 블랙홀이고 지구 온난화니까 여러분들 오로라를 아시죠? 태양에서 갑자기 엄청난 빛과 함께 에너지가 분출돼서 그게 지구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하죠. 이게 바로 아주 작은 운석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거를 용광로 같은 데서 해도 알 수 있고요. 안 그러면 물에다가 작은 돌을 던져보세요. 그럼 그 파장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출렁하면서 에너지가 사방으로 번져나갑니다. 똑같아요. 태양에도. 근데 점점 태양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지구에 미치는 에너지는 더 뜨거워집니다. 즉 소행성이나 운석 같은 작은 알갱이들이 태양에 많이 물려갈수록 지구는 더 뜨거워져요. 그러면 태양의 에너지가 많이 분출되기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태양이 가장 큰 역할을 해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태양에서 원인을 찾았으면 그걸 에너지를 태양에서 많이 발산하는 걸 분리시켜야죠. 즉 나누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오게끔 하면 지구온난화는 해결돼요. 그럼 여기 해결책 이렇게 여기다 올렸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재벌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윤 창출해야 되는데 거기다 돈 써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개 나라가 혼자서 그것도 힘든 얘기예요.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로 뭉쳐야 가능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이 모이고 지도자들이 모일 때 거기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제가 건의해서예요. 그렇게 실제 이렇게 준비해 나가려고 하는 거를 누가 방해했어요? 이게 다 비리라고 우리나라 언론, 법조인, 국회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모든 여론 조작 가능한 자들이 요런 거를 나는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이거 재밌어서 하고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까지 했는데 요걸 갖다 뭘로 몰아요? 정신이상자로 몰라고 그랬죠? 범죄자로.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해야 돼요? 어제 여기서 그저께 싸우고 어제 이곳에 저는 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녁에 왔었어요. 밤에 저녁에 잠깐 왔었는데 왜? 누군가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자신도 애국당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했다고. 저는 그래서 거기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 방송을 보고서니 일부러 짜고치기 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당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짜고치기해서 당했다. 그 사람도 당했다.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한테 해결책이 있을까 없을까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해결책 다 만들어 갖고 지금 우리 경찰에 고소했고요. 또 제가 다음 조치까지 준비 다 했습니다. 이제. 근데 저는 그래요. 이런 일에 엮이는 거 사실은 상당히 싫습니다. 남들에게 얼굴을 내보이기 쉽지 않다가 내보여야 되고 이렇게 사방에 알려야 되는 거 사실은 상당히 싫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린 거고요. 지구온난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결점이 있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순간 또 지가 하겠다고 떠나설 거예요. 이건 누구 어떤 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다 뭉쳐서 한마음 한뜻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죠. 바로 인류를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 종말론이 어쩌고 천국 가라 뭐해라 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창출하기에 급급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이권을 창출하려고 하지, 이윤을 창출하고 이권을 창출하려고 하지 여러분들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알았는데, 이런 원리를 알고 제가 공개를 하고 싶은데 공개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해결책도 다 나와 있는데도 공개를 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돈벌이 이용해서 모든 것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추세들을 보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구가 식으면 예전에 뭐 북극에 곰이 살았는데 다 멸종되게 생겼다? 아니 환경 맞춰주고 지네들끼리 살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알아서 증식해서 번식하라고 놔두면. 자연이라는 건요, 건들지 않으면 저절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접근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망가져 간다겠죠. 그럼 망가지는 거
사람들이 손 안 댈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돼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바다에 가고 바다에서 이윤도 창출하고 하면 바다가 조금 사람들이 갔으니 오염되고 훼손되겠지요. 되지만 육지는 다시 소생합니다. 그리고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염원을 철저하게 제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 사람이 가는 순간 그 주변이 파괴되는더라. 근데 파괴되는데 원인이 뭐더라? 우리가 함부로 다루었으더라. 그러면 이제는 그걸 안전하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 다루면 모든 게 서로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잘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 뭐예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교회를 이용해서 북한 정권을 만들고 교회도 다 파괴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인권까지도 저렇게 파괴시켜서 노예로 만들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 주민들 살려야죠. 북한 주민이 더 중요하지 김정은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놈 새끼예요. 그러면 김정은이 제거해야 되는 이유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김정은이를 영웅시하고 뭘 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거꾸로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돌려놔야죠. 야, 그 다음에 그걸 알면서도 속았던 여러분들도 이제 바로잡자 하고 동참해줘야죠. 또 누구요? 문재인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죽을 죄 졌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물러나서 목숨 부지하려고 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문재인이 절대로 살려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요. 알았어요? 저는 먼저부터 문재인이 목을 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질이 전혀 없을 뿐더러 문재인이 그 자리에 있는 순간 점점 우리 삶은 더 힘들어져요. 물론 그걸 문재인이 물러나고 나면 우리는 거꾸로 이용해서 북한 정권을 쓰러뜨리는 방법은 또 나와요. 왜? 이미 알았으니까. 북한의 약점이 뭔지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고 생화학무기 다 가지고 있어도 본들 그들이 우리를 쉽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보는데. 아니, 공격하려고 해도 방어 체계를 다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보예요. 안보.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미국이 도와주는 거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려고 공부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그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라고 열심히 환경 만들어주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 하면 그것은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공부는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뇌 속에 모든 것을 담아주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실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흥미있게 제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걸 봤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게 힘이 없으니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방법은 알려줄 수는 있어요. 대신에 누군가가 돈벌이에 이용하는 건 제가 무지하게 싫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왜 내가 하는 일에
남들이 돈 벌고 이걸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어야 되냐고요. 그건 싫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박근혜셨고, 박근혜이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내가 열심히 정책을 건의해서 나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줘라, 이렇게 건의했던 거지 다른 뜻 없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와, 이놈의 새끼 대가리 좋네, 이거 받아들여야지, 이런 식이었겠죠. 저보다 무려 12살 정도가 더 많습니다. 며칠 차이 나는 12살이에요. 그렇게 많은 나이 차이가 나는 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야, 젊은 놈이 한참 동생인데 머리도 좋고, 아니 사실 머리 좋은 게 아니죠.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야 되겠죠. 아이디어가 이거 괜찮네, 이거 받아들이자.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발표 하나하나마다 온 우주가 도와준다니까 이 정신 이상자를 만들려고 하고, 당 어느 정당에도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하니까 무당이 구슬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느 당 편을 드는 순간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문재인이가 누구 편을 들었어요? 자기에게 지지했다고 하는 일부에게 편들어주니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 국민이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전 국민이, 쉽게 얘기해서 나라의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해야지, 왜 일부에게 편애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게 해요? 그건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비판했지만 실제 보니까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했고,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싫어한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이상하게 모함했죠. 자, 여기에 보면요, 요거 벤츠 차가 있네요. 차 번호도 좋네요. 19보 1816. 사실은 이런 차가요, 언제부터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물론 그 기능이 훨씬 그 당시보다 좋아졌습니다만, 우리가 이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차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 안 했겠지만, 어떻게 됐든 자동차가 나오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발표했겠죠. 그러는 순간 세상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토피아라면서 환상이다, 꿈꾸지 마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자동차가 팽팽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맘 놓고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이젠 다음엔 어떻겠어요? 이 차들을 개인이 가지고 목적지만 누르면, 요즘 무인 자동차 나온다고 하죠. 즉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가는 차가 나오는 시대가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운전하기 힘들다? 아니면 저건다? 운전기사가 직업이 없어진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사라질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돼서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다 보니까 차가 오는 걸 자동적으로 알고, 또 어디에 어떤 차가 지나가는 게 다 기록되고 통제가 되게 될 거예요. 대신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기계가 하는 거를 사람이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먼저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사람이 먼저다. 아시겠어요? 즉 사람이 제일 안전해야 되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준비해가지고 그걸 건의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서 거꾸로 사람들은 뒷전이고, 자기들 권력욕이라 채우는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 먼저인가요? 죄송하지만요, 그건요 욕심이 먼저다.
도둑놈들의 사기극이 먼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지구온난화 막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돈이 들어가는 것인 만큼 우리가 그 자금이 들어가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희생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도 막는 거 어렵지 않고요. 북한이 수소폭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처로 레이저 광선총을 만들면 되니 그것도 어렵지 않고요. 어려운 것은 없어요. 단지 시행하려고 할 때 시행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북한의 모든 걸 다 갖다 줄 망정 이건 하기 싫다, 안 하겠다. 그럼 적에게 다 갖다 주겠다면 여러분들 김정은이 밑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소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또 비리가 정치권이나 공무원 사이에 그렇게 비리 많이 한다고 그 난리 죽이면서 그걸 막게 그걸 다시는 그런 비리가 없게 그걸 철저하게 막게끔 헌법을 고치자니까 그게 범죄라고는 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놓고서니 아직도 그걸 갖다 부정하려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선택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선택한다 하고 선택하는 순간 나는 한 사람이지만 그게 대한민국 5천만 전부가 똑같은 마음이면 5천만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천만 국민 여러분들이 같이 일심단결해서 지금 이거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자,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죠. 애들 장난치듯 그러지 마시고요. 나라를 바로잡아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장 부자다라는 말이 나올 땐 또 어떻게 될까요? 저 지금 여기 서울구치소 앞에 있고요. 오늘 사실은 안 오려고 했다가 경찰서에 갈 일이 생겨선 바람에 엊그제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 바람에 이곳에 왔고요. 오늘은 차를 안 갖고 왔습니다. 차를 안 갖고 오는 바람에 대통령께 인사드리기 오늘은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내일부터 다시 또 스피커 들고 옵니다. 와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실 때 함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저는 여전히 그 일을 합니다. 왜? 그거는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합니다. 자, 여기는요, 장민성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청와대, 아니 서청대라고 그들은 그러더래요. 이 서청대의 모든 상황을 알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청대 대변인이래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그런 말을 해요. 저 새끼 저거 앵벌이야. 돈만 밝히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난 그거에 대해서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상관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 이 일이 좋다고 하니까. 돈벌이에 이용했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욕먹을 것이고, 아니고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했다면 국민들이 와, 그 사람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후자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선택하는, 내가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에 그간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했던 거 다 나왔죠. 이거 진실이 승리한다, 김정은 기쁨조 세력, 뭐 근대화의 성장 통해 세력, 뭐 어쩌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대한민국 태극기와 그간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 해서 성조기가 이렇게 같이 걸려 있습니다. 왜?
이곳에 이렇게 걸어서 국민들에게 이 우리나라 현 상황을 알리고 우리가 단독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현재 그 자주국방이 안 돼 있으니까 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쪽에는 제가 현수막 3개 걸어 놓은 거 아직 못 대고 있습니다. 아니, 못 대는 게 아니고 저는 저걸 계속 걸어 놔야 될 거고요. 내일은 이쪽에 요 앞에다가 또 적어놓을 거예요. 쭉 걸어 놓을 거예요.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건지 그러려고 조금 더 걸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현수막 더 걸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곳은 서울구치소 앞입니다. 또 이곳에 오신 분들은 사진 촬영이 금지된 지역이 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어요. 왜? 거기는 보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여기 구국전사들도 있고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정숙 씨도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셔요. 저는 이분들에 비하면 이렇게 가끔 방송이나 해주고 페이스북에 글이나 올려주고 세발의 피일지도 몰라요. 자, 여기 보세요.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서청대지 김이 박정숙 제2건국전사들. 이렇게 해서요. 천막 안에 보여요? 여기 살림살이가 나타나죠? 왜? 이곳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 박정숙 씨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